건니치와. 오늘은 메탈 로보톤 라이징 프리덤을 소개하려 합니다. 출시는 1월 26일 일본에서 건담 시드 극장판 프리덤이 개봉하면서 동시에 출시했고 금액은 18,000엔입니다. 국내에는 2월 3일 25만 7,400원으로 판매를 했었는데요. 저는 작년 12월 네이버 반다이몰에서 20% 쿠폰이 있어 23만원대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 제품을 소개하기 전 메탈 로보톤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안내를 하자면 2008년 반다이에서 완성형 로봇 피규어의 로보톤이라는 브랜드를 런칭하기 시작했으며 1호 작품이 더불어 건담이었습니다. 로보톤은 이름의 뜻대로 로봇의 영혼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으며 최신 3D 디자인과 장인 기술을 복합 로봇 조형 예술과 경질 앤 연질 소재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기존의 로봇 피규어에서 있을 수 없는 완성도를 추구하는 브랜드라고 밝혔고요. 메탈 로보톤은 기존 로보톤을 기반으로 각 관절부의 화금 사용 및 디테일한 컬러링 변경, 데칼의 추가로 좀 더 고급스러운 로보톤을 만들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탈 로보톤은 합금이 들어간 만큼 최저 10만원 후반대부터 30-40만원까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물론 상위 모델인 메탈 빌드, 초합금도 있는데 이것들은 최저 40만원대부터 판매되고 메탈 스트럭처의 경우 현재까지 뉴건담과 사자비 총 2개의 제품이 출시하였는데 뉴건담이 143만원, 사자비가 246만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제 라이징 프리덤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프리덤의 컬러링과 같이 블루와 화이트가 적절하게 섞이고 왼쪽에는 금색의 띠로 박스를 두르고 있는데 빛을 비추면 밝아지고 빛이 없으면 어두워지고 있는 형상을 띄우고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는 메탈 로보톤의 로고와 하단에는 라이징 프리덤의 이름 역시 띠와 동일하게 인쇄되어 있고 왼쪽에는 라이징 프리덤의 얼굴이 크게 확대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날개를 펼치고 라이플을 겨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단에는 극장판 프리덤의 로고와 반다이 피규어 브랜드인 타마시 네이션즈의 로고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 옆을 보시면 단색의 컬러링으로 한쪽에는 모빌아머 형태의 라이징 프리덤이 다른 한쪽에는 라이징 프리덤이 원격 조종 가능한 쉴드를 던지는 모습이 있으며 개봉하는 쪽에는 로고들과 라이징 프리덤이 소속되어 있는 컴퍼스의 로고도 같이 보입니다. 반대편을 보시면 기동 전처럼 보이는 라이징 프리덤이 서 있는 모습이 보이고 하단부를 보면 하이맷 풀버스트 모드의 라이징 프리덤의 모습이 보이면서 각종 기믹과 어디에 합금이 쓰였다라는 이미지와 메탈릭 글로스의 적절한 조화로 채색을 구현하고 데칼과 맞추어 밀도 높은 모델링을 표현했다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품을 살펴보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상품의 제조국을 살펴보면 중국에서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서 저도 놀랐네요. 물론 일부 상품들이 중국 공장에서 만든다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요. 항상 일본에서 만든 제품들 밖에 못 봐서 의아하더라고요. 아직 제작 전인 HG 임모탈 저스티스만 봐도 제조국은 일본으로 되어 있는데 말이죠. 그럼 박스를 개봉하고 구성을 살펴볼게요. 박스에서 제품을 빼보면 2단의 분리스토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종 가동과 날개와 무장의 장착법 등 그리고 풀버스트 모드로 만지는 방법과 변형하는 모습들이 나와 있는 매뉴얼이 보입니다. 구성으로는 소체와 전용 베이스 그리고 베이스 조인트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베르시나 빔사벨 2자루, 플래시 엣지 G3 실드 부메랑, 고에너지 빔 라이플 그리고 각종 조인트들과 편손, 라이플손, 무장손이 한 세트씩, 교체용 블레이드 안테나, 쉴드에 전개 시 장착을 할 수 있는 빔 이펙트 하나와 쉴드의 앞부분에 장착을 하는 빔 이펙트 하나, 빔사벨 이펙트가 2개, 그리고 인빅터스 빔 쉴드라고 하는 쉴드 전개 이펙트가 2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디자인을 같이 보면은 얼굴을 먼저 살펴볼게요. 얼굴은 정말 잘생겼어요. 잘생겼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듯이 얼굴에 페이스 슬릿이 빠지고 턱의 컬러도 회색으로 변경된 게 참 적응이 안 돼요. 그리고 기존의 프리덤들은 둥글둥글한 부분들이 많았다면 이번에는 날카로운 부분
부분들이 꽤 많아진 형태로 변경이 되었거든요. 버니어 부분도 길쭉한 원형의 형태에서 감싸고 있는 외장이 생기면서 날카로워졌고, 상체도 앞으로 좀 더 튀어나오면서 기존보다 더 존재감을 나타낸다고 해야 할까요? 스커트는 기존 중간을 감싸는 이중 구조의 형태가 아닌 상단에 층이 생기면서 내려오는 형태로 바뀌고, 다리 뒤쪽에는 변형시에 날개가 생기면서 버니어는 사라졌습니다. 발도 끝부분이 둥그랬던 반면 뾰족해지고 마치 구두를 신는 듯한 형상이 됐습니다. 날개는 기존과 비슷하지만 백팩 변형시에 머리에 쓰게 되는 기수 부분과 작은 날개가 생겼죠. 전체적으로 메탈릭과 글로스 소재가 사용된 것답게 기계적인 디테일을 많이 살렸고, 빛을 비추면 은은하게 빛 반사하는 게 참 이쁘네요. 이제 가동 살펴보시면요, 얼굴은 360도 가동이 가능하고 앞으로 길게 빼거나 뒤로 크게 젖혀줄 수 있는데, 가동 시에 블레이드 안테나는 잘 빠지니 항상 안테나를 붙잡고 움직이는 걸 권장합니다. 어깨도 크게 들어줄 수 있지만 얼굴이 뒤쪽에 있을 때는 안테나에 걸리니 앞으로 빼서 들어올리면 크게 들어집니다. 하지만 굳이 앞으로 안 빼도 어느 정도는 크게 들어주니 얼굴을 굳이 안 만지셔도 상관없습니다. 어깨 버니어도 위아래 크게 가동이 가능하니 포징에 맞게 움직여주시고, 팔도 관절에 프레임이 들어가 있는 이중 관절로 크게 접어줄 수 있고, 손은 연질 소재로 되어 있어 빔사벨의 경우 그냥 꽂아주면 되는데, 라이플의 경우 엄지손가락을 뒤로 젖혀주면서 앞에 손가락을 앞으로 밀면서 껴주면 장착이 되는 연질 소재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라이플을 낄 때는 기존의 프라 모델처럼 손가락을 빼갖고 장착을 해보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연질 소재인 것 때문에 손가락을 밀어주면서 장착을 시켜주는 것이기에 저도 처음에 라이플을 장착할 때는 한 10분 정도는 좀 헤맸던 것 같아요. 팔도 안쪽에서 크게 뽑혀나와 넓은 가동이 가능합니다. 상체는 가슴과 중간 부분에 축관절이, 허리에는 볼관절이 들어가 있어 가슴에서 숙여주거나 젖혀주고 허리에서 한 번 더 숙여주고 젖혀주는 것이 가능하고, 중간 부분과 허리에서 좌우로 가동이 가능합니다. 스커트는 앞쪽이 개별 가동하기에 앞으로 각각 들어줄 수 있으나 안쪽에 폴리캡으로 되어 있어 가동 시에 많이 움직이면 잘 빠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좀 이 부분 좀 많이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움직이거나 할 때 약간 폴리캡이 파손이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니 참고해 주세요. 반면 D스커트는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 양쪽 스커트가 같이 움직이는 형태입니다. 양쪽에 있는 레일건은 앞, 뒤로 문제없이 움직이지만 좌우에는 가동에 제약이 있어 약간의 가동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레일건 역시 폴리캡으로 되어 있어 아무리 하반신이 합금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동할 때는 잘 빠지니 날아가지 않게 조심히 다뤄주세요. 다리는 고관부가 합금으로 되어 있어 고정성 문제 없이 앞, 뒤로 잘 움직이고, 관절을 각각 앞, 뒤로 움직일 수 있어 걷는 모습이라든지 다양한 포징을 취할 수 있습니다. 무릎은 합금으로 된 이중 관절로 크게 움직이며, 발도 합금으로 되어 있어 걱정 없고 앞꿈치만 따로 움직여주며 발 자체를 함께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날개는 기존 프리덤과 동일하게 위로 크게 들어주고 내려주며, 앞뒤 날개가 개별 가동으로 움직이며 날개살도 약간씩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팩의 중간 날개도 관절에서 바깥쪽으로 뽑을 수 있으며 좌우로 조금씩 가동이 가능합니다. 이제 기믹을 살펴보실 건데요. 빔사벨의 수납은 기존 프리덤과 동일하게 레일건의 옆면 이 안쪽에 있는 돌기에 맞춰서 끼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빔사벨 수납하는 곳도 동그랗게 움직이는 부분이니까 가동 시에 조금 더 유용하시겠죠. 그리고 라이플도 기존 라이플은 총구가 얇게 되어 있었던 반면 이번 라이플은 총구가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어 기존보다 크게 형성되어 있으며 뭔가 좀 더 강렬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라이플의 디자인 변경도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컬러링은 동일하나 하얀색 외장이 덮여져 있으면서 위쪽에 총열이 드러나 있는 형태고요. 하단 앞쪽에 있는 손잡이는 앞,
뒤 좌우로 가동이 가능하고 수납 시에는 옆면에 있는 돌기를 빼내어 뒷스커트의 홈에 맞춰서 끼워주면 됩니다. 쉴드도 기존보다 커진 형상인데요. 아무래도 이름이 부메랑 쉴드라 작중에서도 많이 날아다니는 모습이 있어 그런 것 같습니다. 쉴드의 양쪽 날개를 빼주고 구성에서 말씀드렸던 이 빔 이펙트를 긴 쪽이 뒤로 가게 해서 하나씩 껴준 다음에 상단부에 끼는 이펙트 파츠를 가져와 앞부분에 껴주면 전개 시에 쉴드가 완성이 되고, 쉴드용 조인트 파츠를 가져와 볼관절을 껴준 다음에 라이징 프리덤의 팔뚝에 보면 홈이 있는데 저 홈에 이 돌기를 맞춰서 장착을 시켜주면 됩니다. 빔 쉴드 이펙트 장착 시에는 팔뚝에 있는 이 빨간색 커버를 빼준 다음에 조인트 파츠 중 하나인 이 파츠를 가져와 빨간색 파츠를 뺐던 곳에 장착을 시켜주세요. 그 다음에 이펙트 파츠를 가져와서 이펙트 파츠에 있는 이 동그란 구멍을 방금 장착을 한 조인트 파츠의 동그란 부분의 조인트에 맞춰서 장착을 시켜주시면 이펙트 파츠가 장착이 완료됩니다. 이제 변형을 해볼 건데요. 변형은 매뉴얼에 나와 있는 그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모빌함원 형태의 라이징 프리덤이 완성이 되는데요. 여기서 베이스에 올리기 위해서는 이 두 개의 조인트 파츠를 이용을 해주면 되는데, 먼저 이 검은색 파츠를 이 파츠에 장착을 시켜주세요. 시켜주신 다음에 변형을 한 라이징 프리덤의 고관부 쪽에 홈이 하나 있는데 이 홈을 넓은 부분이 앞쪽으로 가게 해서 장착을 시켜주시면은 베이스를 가져와 좀 전에 장착한 검은색 파츠에다가 맞춰서 장착을 시켜주시면은 이렇게 라이징 프리덤을 베이스 위에 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베이스에 올린 상태에서 좀 더 날아가는 모습으로 연출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베이스를 쪽으로 올려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늘로 날아가는 모습 같이 보이는데, 이 라이징 프리덤 아무리 봐도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죠. 그냥 단순히 라이징 프리덤이 엎드려서 날개를 핀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모습이 연출이 되는데요. 설마 프리덤이 변형을 할 거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이번 프리덤이 변형을 한다는 거에 좀 많이 실망을 했었던 부분도 있는데, 막상 또 이렇게 해보면은 변형 자체의 모습은 솔직히 실제 모습으로 봤을 때는 괜찮아요. 너무 괜찮아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별로라는 이미지는 있지만 막상 취하고 나서 계속 보다 보면은 괜찮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 변형 후에 모빌 아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포징을 몇 가지 보고 마무리를 해볼 건데요. 먼저 빔 라이플과 부메랑 실드를 장착을 시킨 상태에서 베이스에 올려봤는데요. 그냥 이렇게만 봐도 나쁘진 않다. 이게 계속 보다 보니까 진짜 불매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볼수록 너무나 익숙해지고 너무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프리덤이거든요. 기존 프리덤의 디자인을 너무나 좋아하지만 이 라이징 프리덤도 너무나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제품이에요. 두 번째 포징으로 라이징 프리덤의 하이맨 모드를 취해봤는데요. 기존 프리덤 형상을 그대로 가져와 약간의 디자인 변경을 한 그런 제품이라서 그런 건지 하이맨 모드를 해도 역시 프리덤은 프리덤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이징 프리덤의 하이맨 풀버스트 모드를 취해봤는데요. 기존 프리덤이랑 동일하게 하이맨 풀버스트 모드 모두 문제없이 잘 되는데요. 이런 뒷모습들을 보면은 날개를 쫙 핀 상태에서 빈포들이 앞으로 다 쏘는 그런 자세를 같이 취하고 있는 모습들이 아무래도 이 프리덤의 진짜 모습 중 하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제품이라고 다시 생각이 들고 있네요. 이제 마무리하러 가실게요. 오늘은 이렇게 메탈로보톤 라이징 프리덤 리뷰를 진행해 봤는데요. 오랜만에 진행할 리뷰라서 좀 어려운 점이 좀 많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막상 리뷰를 촬영하고 나니까 재밌게 제품도 만지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그런 느낌도 많이 다시 한번 새록새록 떠올렸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최대한 리뷰 많이 촬영을 해서 많은 제품들 자세하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역시 이번에 새로 개봉한 건담 시드 극장판 프리덤에 나오는 제품이기도 하고
건담 시드의 새 극장판을 많이 기다렸던 팬 중에 한 명으로서 얼른 건담 시드 프리덤이 국내 개봉을 서둘러서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같이 담아 리뷰를 같이 진행을 해봤는데요. 여러분은 좀 어떠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품 만지면서 레일건 쪽이나 뿔 부분에 좀 잘 빠지는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쉽기도 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너무나 만족하는 제품으로 나와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제 첫 완성품 피규어 메탈로보톤 라이징 프리덤이 이게 좀 의미가 좀 새로운 것 같아요. 만지는 맛도 있었고 그래도 여러 디테일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짜 완성품은 이 정도의 디테일이 있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그런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프라 생활의 길을 열어주는 알티프라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프라 생활의 길이 됩니다. 지금까지 루트프라, 알티프라였고요. 즐거운 취미생활 되세요. 안녕.